안녕하세요. 오빠가 알려주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몸값 올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차별화,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승진을 하고 높은 연봉을 받으려면 윗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건 그분들이 여러분을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여기는 거는 이런 거죠. 뭐 오대리는 지난번에 바이오랑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던데, 김 과장이 기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박주임은 무슨 일을 시키면 바로바로 처리해.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다른 직원들과 크게 다를 바 없고 특색이 없다면 윗사람은 여러분을 단순히 평범한 직원으로만 알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얼굴은 아는데 저 직원이 어느 부서에 있었더라? 무슨 일을 하고 있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브랜딩과 차별화는 비단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지 어디서나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브랜딩과 차별화 중에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저는 차별화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뭐 식당을 하려면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야지, 홍보부터 하고 나중에 레시피를 개발하지는 않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른 직원들보다 뭔가 다르게 잘하는 차별점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자신을 그에 맞게 브랜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본인 브랜딩만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을 차별화하는 방법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별화는 뭐 의미는 아시겠죠? 남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특징입니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진 않아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차별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친구는 술이 아주 세. 이 친구는 회사 단합대회 때 보니까 노래를 그렇게 잘하던데? 뭐 이런 것도 차별화는 맞지만 회사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본인을 차별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본인을 차별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장점을 강화하세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잘하는 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프레젠테이션은 잘 만드는데 발표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러면은 제가 그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능력을 더 키우고 활용하기보다는 제 약점인 발표 능력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시간을 더 쓴다는 겁니다. 이 본인이 잘하는 걸 더 잘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되는 거지, 본인이 못하는 걸 다른 사람만큼 한다면 그냥 뭐 다른 직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인 거죠. 제가 처음에 외국계 회사에 입사했을 때 위에서 예로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엑셀 프레젠테이션은 깔끔하게 잘 만드는데 제가 언변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회사에서 제 발표 능력은 평균 이하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이제 회의가 있고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자리였는데 당시에 제가 뭐 저를 차별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발표하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시아 지역 사장님이 좀 깐깐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 없이 바로 승인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회의를 마치고 나니까 제 위에 바로 위에 상사분이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발표 자료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자료들을 기존보다 보강하고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만드는데 많은 공을 들였어요. 뭐 이게 그 당시에는 차별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만든 자료를 템플릿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발표하는 능력을 다른 직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보다는 제가 잘하는 자료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임으로써 저를 차별화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디테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게 없더라도 본인을 차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잖아요. 같은 내용의 보고서라도 글씨체, 글자 크기 잘 맞춰서 깔끔하고 보기 좋게 작성된 자료를 위해서는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 어떤 직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디테일 잡는데 아주 탁월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프린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목차별로 구분할 수 있게 사이사이에 목차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주시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분은 일을 잘하는 분이시구나.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한다면 채용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한 번은 아시아 지역에 회의가 있었는데 이분이 회의 자료를 뽑아서, 그 회의 자료가 두껍거든요. 보통은 파일에 그냥 넣어서 주는데 회의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거 책으로 제본을 떠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회의에 참석하려고 홍콩에 갔는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누가 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파일 뭐 너저분하게 가져왔는데 저희는 책으로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직원분이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그 직원분은 한국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시아 지역 경영진 모두에게 그 일을 통해서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드릴게요. 브랜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는 꾸준히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한두 번은 정성스럽게 만들다가 그 다음부터 그냥 뭐 대충 만든다면 발표 자료를 잘 만드는 직원으로 본인을 브랜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걸 활용하세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는 못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법 관련 블로그를 한다든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교육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더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고 그만큼 또 실력이 쌓이거든요. 그러다가 할 수 있으면 책도 한번 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당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몸값 올리기 위해서 본인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브랜딩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차별화를 위해서는 강점을 강화하고 디테일에 신경을 쓰십시오. 두 번째, 브랜딩을 위해서는 꾸준히 하고 이를 활용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